준주경 차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임을 어디였어요? 제가 아반떼 출시 행사 왔습니다. 시승과 함께. 뭐가 달라졌어요? 디자인이 제일 많이 달라졌고요. 엔진도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 치고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어떤 거예요? 디자인은 제가 하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후평을 많이 했잖아요. 왜 저렇게 못생겨졌니?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못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뭔가 젊은 층을 공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못생겨졌다기보다 또 개성이 강해졌네요. Just one of the boys. I'm the one who employs. But don't be fooled. This girl's not another brother. I can be a girl in a man's game. A diamond in the dirt. I'm pretty, but if you're in my way, might cut you till you hurt. 'Cause I can work, I can curse with the best of them. I can run, get it done like the rest of them. Make a splash, taking names, moving fast every day to the beat of my own drum. Boys, I'm not just a one of.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6세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있고요. 색상은 강렬한 빨간색 파이어리 레드라는 색상입니다. 이번에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외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신차 변화 수준의 그런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삼각형의 램프이고요. 뭐 인터넷상에서 이미 막 스파이샷이나 이런 걸 포착됐을 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 디자인인데 실제로 보니까 저는 더 개성 강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헤드램프가 그릴 안을 파고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뾰족하게 나와 있고 주간주행 등 역시 이렇게 화살촉 모양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의 방향지시 등 역시 삼각형으로 아주 뾰족한 삼각형으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 예전 모델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졌다면 여기가 이렇게 좀 더 곡선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이 앞부분이 되게 불룩하고 좀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이전 모델의 보닛보다 좀 더 이렇게 불룩하고 여기 라인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좀 더 볼륨감을 살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두 개가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이 엠블럼이 더 강조된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 그릴에는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해 놓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이제 출시 행사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보닛이랑 이 휀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만 뭐 헤드램프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휀더 부분도 되게 불룩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모습이 볼륨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휠 디자인도 좀 독특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앞부분에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교차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거를 뭐 거기서 약간 차간 비슷하게 그런 형식을 사용해서 여기도 뭐 교차 형식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모습은 이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이어지면 후면부 역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후면부 역시 앞모습만큼이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신형 소나타 뉴라이즈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도 띄고요. 일단 테일램프도 역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켜지면 은근 화려하게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요 라인 따라서. 그리고 뒷모습에서 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요 데크. 이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꽤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그리고 요 엠블럼과 이 모델명이 원래 번호판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번호판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내려가니까 좀 더 이렇게 중심이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요 트렁크 여는 부분이 여기가 트렁크 여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숨어 있습니다, 버튼이. 그래서 이렇게 열면 트렁크가 바로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면요. 이게 역시 가스식 이런 거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들을 플라스틱 안에 한꺼번에 묶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데 아무래도 이 급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이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공간은 이 급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고 저 앞에 시트를 접으면 더 넓게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 이거 버튼을 눌러서 닫을 뻔했어요. 그런 건 없겠죠? 요 빨간색과 이 검은색 번호판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빨간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머플러는 여기 아래에 숨어 있고요.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요런데 이렇게 요런 핀을 넣어가지고 공기 흐름을 조절하나 봐요. 아까 연비가 실제 제원상 연비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제 지나가던 길에 엔진 이런 파워트레인에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선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오겠죠? 네, 이 엔진, 이 K3랑 같은 엔진인 그렇죠. 건가요? 네,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듀얼 포트 간접 분사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흡기다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포트에 이게 인젝터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씩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색깔이 없고. 네.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각각 따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조절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부하, 엔진의 부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일단 쓰인 거가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직분사 엔진에서 간접 분사로 오면서 기술이 더 낮아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직분사 대비해서는 출력이나 그런 숫자는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엔진 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경, 친환경성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거고요. 연비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진다는 건 네.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럼 GDI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직분사 엔진 같은 경우는 과급 엔진은 직분사 엔진을 쓰는 게 그러니까 직분사로 컨트롤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쪽에서 보면 얘가 이제 재밌는 거가 저 가운데 까만색 부품 보이죠? 요거. 네. 요거. 네. 요게 보면 냉각수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엔진 온도 열 제어하는 것도 효율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서머 컨트롤, 그러니까 서말이라고 해서 열 제어하는 거를 옛날에는 서머 스타트라고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된 바이메탈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전기 모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냉각수를 낮에 타는 공기를 맞으니까 식으니까 식은 차가운 냉각수가 무조건 순환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엔진이 너무 차가우면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엔진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제어하는 거를 전자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수온 센서도 그래서 원래는 블록이나 헤드나 하나만 달려 있는 거가 얘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럼 이렇게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은 더 복잡해지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정비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나 그래도 나중에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고장이 나면 그렇긴 한데 결국은 자동차라는 건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이 차가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GDI 엔진에서 간접 분사로 내려왔으니까 기술이 후퇴를 해서 더 싸져야 되지 않냐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장비들이 포함이 된 거죠. 얘는 뭔가 다른 차에 비해서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네요. 뭐 이제 원가를 절약하려면 차라리 그런 저런 데서. 부분과 이거 딱 덮개도.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3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파워트레인의 3세대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옛날에 알파 베타 엔진 마던 시절부터 바로 직전에 감마 엔진 갔다가 얘로 오면서 결국은 3세대 파워트레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3세대로 오면서 간접 분사 방식을 사용해서 연비를 높이려는 쪽, 친환경 쪽을 강화하는 쪽, 그쪽으로 흘렀다는 게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차에 굳이 GR을 넣을 필요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스포츠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상품 구성을 쭉 하면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라인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세우는 것 중에 스포츠 모델들, 아반떼 스포츠가 뭐 한 11월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나오게 되면 얘는 터보의 직분사에 해서 출력이 높은 쪽 플러스 환경 요인을 하는 거고, 이렇게 모델을 아예 그레이드를 나눴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진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왔던 EGR 있잖아요. 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네. 그게 얘도 바깥으로 나와서 분리된 상태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BMW 얘기 나오는 디젤 엔진에 쓰이는 것처럼 냉각수가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네. 그 EGR을 사용을 해요. 아, 그것도 배출가스 제어하기 위해서 더 정밀한 EGR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근데 디젤이고 이거는 근데 얘도 쓰인다는 거예요. 원래 EGR은 가솔린도 쓰고 디젤도 써요. 자교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다 얘기했어요. 네. 여기서 탈로가 그러니까 이게 시승한 느낌으로 보면은 엔진은 그렇게 효율을 높이고 정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얘를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주행 성능에서 보완하는 거는 그 IVT 트랜스미션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근데 아까 생각이 전에 들었어요. 다른 선배가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네. 무단 변속기임에도 약간 그런 기어 느낌이 단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변속이 안 되고 우왕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되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변속기, 그동안에 타왔던 변속기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 제어도 그게 도움이 돼요. 아. 왜냐하면 그 CVT는 엔진에서 가장 높은 출력이 나오는 부분에 엔진 회전수를 고정을 시켜놓고 변속기에서 변속 기어비를 바꾸면서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하면 최고 출력이 나오는 4000rpm에서 왕 하고 엔진이 있는 거예요. 시끄럽죠. 그쵸.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변속 패턴을 집어넣어서 웅 하는 게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CVT의 가상의 기어를 단수를 하는 거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8단으로 가상 변속을 하거든요. 맞아, 아까 8단까지. CVT에서 8단 변속 쓰는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대체로 7단 정도까지는 썼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진은 정숙성, 친환경성, 뭐 그런 거 연비 쪽으로 생각을 하고 트랜스미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차의 주행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K3랑 아반떼를 타보셨잖아요. 네. 어떤 쪽이 더 성향에 맞으세요? 그냥 아반떼 이건 제 스포츠요. 그냥 질문이에요. 아반떼 스포츠요? 네. 이거 아반떼인데.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 기다려서 할 것 같아요. 자교방을 보겠습니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교방 여기 링크로 눌러주세요. 여기요? 네. 아, 여기에요? 여기. 사람들이 진짜.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는 사실 외관만큼의 변화는 없어요. 대신 이런 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계기판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씩 변한 걸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K3보다는 아무래도 K3가 완전 변경돼서 나온 거다 보니까 좀 더 작심하고 이렇게 다 고급스럽게 바꾸고 해서 그런지 K3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원가 절감의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이 차가 뭐 고급스러움 때문에 타는 차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정말 평범하고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를 고를 때 아무래도 타는 차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크게 이렇게 생각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시트는 제 포지션에 맞추고 뒷자리 2열 좌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반떼 이상급의 차에서 볼 수 있는 무릎 공간을 확보를 해놨고요. 아마 굳이 저처럼 좀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앉아도 무릎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공간 역시
네. 이거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머리 공간을 이렇게 파놓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꽤 요 공간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거의 끝까지 잘 받쳐주고요. 요런 뒷 시트도 살짝 누워 있어서 시트가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시트는 아니지만 장거리에도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승을 하러 가겠습니다. 운전 자세는 좋습니다. 이 시트를 올릴 수 있는 범위도 커서 제가 늘 거의 끝까지 올리는 편인데 좀 남은 상태로 올려도 충분히 시야가 좋고요. 그리고 요 A필러 앞에 70km 이동식 이 부분이 꽤 공간이 커요. 그래서 전방에 뭐 요 양쪽에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좀 덜한 것 같고요. 근데 은근히 이 차선 잡아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잡아주네요. 방금 제가 지금도 소리가 나네. 가속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달릴 때 근데 저는 되게 저속인 상태인데도 약간 노면 소음이 좀 거슬려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크게 들리는 것 같고요. 노면 소음은 코나랑 비교하면은 코나에 비해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이런 거는 훨씬 적어요. 코나가 약간 이런 뒤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속을 하거나 이런 건 되게 부드럽게 무난하게 되는 것 같고요. CVT 변속기는 보통 그 르노 삼성 차 같은 경우에 CVT를 타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늘어지듯이 쭉 가는 느낌인데 그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무단 변속기가 아니라 정말 그 단수가 느껴지는 그런 변속기를 장착한 게 느껴지네요. 운전하면서도. 그 무단 변속기 특유의 부드럽게 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핸들 크기는 조금 큰 편인 것 같고요. 코너를 돌 때 지오메트리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은 그런 느낌은 어때요? 뭐 전혀 무거운 느낌은 없고요.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차가 크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묵직하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볍게 도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그 타이어 공기압을 한번 보니까 평균 한 40 정도 나오는데 시승차의 공기압이 이 정도면은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따 내려서 한번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어 크기가 17인치에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보니까 33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차에 19, 40 이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적정 공기압보다 살짝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아마 연비가 조금 더 실연비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승을 해봤고요. 모두들 살아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아까 저 얼마나 실키한 드라이빙을 했는데요. 다들 느끼셨잖아요. 아이고, 길이 이렇고.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촌스러운가? 우리 그냥 딱 시작할까? 이다정입니다.